1972년 12월 20일 매서운 추위와 눈으로 덮인 안데스 설원. 이 날씨와 맞지 않은 얇은 옷차림의 두 남자 카네사와 파라도는 힘겨운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걷고 걸어서 그들은 칠레 쪽에 있는 안데스 계곡에 다다르게 되고 건너편에 있는 양치기를 발견을 해서 소리를 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설원에서 조난당한 그들은 그렇게 무사히 구조 요청에 성공합니다. 이들은 어떤 조난을 당했던 걸까요? 얇은 목장을 입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산에 갈 거였으면 그러네. 두꺼운 옷을 입고 갔겠죠?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기 떨어진 게 아닐까. 생존자다. 네. 이 무사히 구조 요청에 성공한 두 사람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열흘 동안 약 100km를 걸어왔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뭐야? 뭐야? 뭐 추락했지? 비행기인 것 같은데요? 열차인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네. 그래, 그러니까 얇은 걸 입고 있었어. 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이상함을 좀 느꼈습니다. 이 꽁꽁 언 시신들과 살점이 없는 시신들, 살점이 없대요. 그리고 의문의 뼈가 있었기 때문이죠. 뼈? 그리고 옆에는 14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는 사실을 그 괴로운 순간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72일을 버텼죠. 사건의 시작은 1972년 10월 13일 원정 경기를 위해서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과 가족들을 태운 공군기는 칠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이 비행기에는 총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단 16명의 승객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가득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영하 40도에 가까운 극심한 추위와 싸우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이 동체 잔해 입구를 가방으로 막아서 추위를 피할 대피소로 좀 만들어 놓고 이 수화물에서 발견한 이 소량의 음식과 와인으로 이 배고픔을 달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고 발생 열흘이 되던 날인데 비행기에서 발견한 라디오로 소식을 듣고 있던 그들은 구조가 중단되었다는 청천벽력의 뉴스를. 얼마나 정명스러웠을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생존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몇 가지 꼽을 수 있는 이런 제일 극한 상황은 정말 이 추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입구를 먼저 봉쇄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비행기 안에 있던 그런 그 잔해들 중에 내가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래서 저 생존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이제 먹지도 못한 탓에 네. 그들의 이제 체력이 극도로 약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의대생이었던 카네사가 극단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뭐요? 사망자들의 먹자고 한 거죠. 네? 치열한 생존 중에 직면한 가장 처절한 딜레마.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곧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거라는 현실을요. 진짜 최악의 순간이죠. 네. 그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생존자들은 누구든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이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나 죽으면 나 먹어라. 라고. Hunger is the worst fear a human being can have, the most primal fear. Not knowing when you're going to eat again.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잘잘못을 그쵸, 따질 수는 그럴 수 없을 없죠. 것 같아요. 정말 처절한 생존을 위한 현장이었으니까. 72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버티고 살아남은 16명의 이 생존자, 이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생존에 대한 이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북극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레버넌트 죽음의 구역에서 돌아온 자들 6위. 엄마 언제 와? 아직 북극이야? 북극해에 위치한 랭글섬. 에이다라는 여성이 외딴 섬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1923년 8월 19일 그녀는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구조가 됩니다. 어? 에? 섬에 있었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구조라는 단어를? 뭐지? 저분입니다. 에스키모인가? 약간 그쪽이죠. 예. 오, 처음 사냥도 들으셨어요? 하시고. 예. 우와! 북극곰 아니에요? 콜라 먹는 애? 네. 저기서 잘 사시는 분 아니야? 네, 사냥도 잘하시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네. 2년 전. 에이다는 결핵에 걸린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궁핍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921년 9월 북극 탐험에 함께 갈 이누이트족 모집 공고가 뜹니다. 이누이트족이면서도 영어를 할 수 있고 재봉 실력도 뛰어난 에이다는 요리사 겸 재봉사로 북극 탐험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4명의 탐험가와 함께 랭글 섬으로 향합니다. 약 1년이 지나고 이곳을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바다가 얼어붙고 그들은 기약도 없이 외딴 섬에 고립됩니다. 갇혔다. 고립된 지 4개월이 지난 1923년 1월 준비해온 식량은 바닥났고요. 어허. 탐험가 중 한 명인 나이트가 궤혈병에 걸리면서 모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야, 최악이다. 마냥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었던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에이다는 아픈 나이트를 옆에서 보살피기로 하고 나머지 3명의 탐험가 크로포드, 마우러, 겔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700마일에 달하는 얼어붙은 축치해를 도보로 건너 시베리아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떠난 3명의 탐험가는 몇 달이 지나도 아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에이다는 혼자서 아픈 나이트를 열심히 간호했지만 결국 나이트는 에이다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아이고. 혼자 남은 에이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곧 아픈 아들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혼자 힘으로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먹고 불을 피워서 체온을 유지하고 아들과의 재회만 생각하면서 생존에만 몰두했죠. 시간이 흐르고 1년 전에 도착하기로 했던 배가 1923년 8월 구조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에이다는 랭글섬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야. 와, 그 긴 시간 동안 북극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멘탈이 많이 흔들리거든. 그렇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생존을 오히려 이제 내 생활로 흡수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러네.